안녕하세요, 빌리조입니다. 현재 미국 서부 시간 2월 23일 화요일, 저는 점심을 잠시 먹고 나와서 오늘은 좀 스크린 대신 좀 이렇게 목소리만 좀 레코딩을 해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좀 지금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0.5% 정도 내렸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랐어요. 그리고 VTI 같은 것도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이 테크주에서 지금 기술주에서 좀 약간 가치주 이런 것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런 모습이 지금 확연하게 보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무서워서 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좀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낀 테크주들은 좀 내려가고, 좀 거품이 좀 덜 낀 이제 경제가 이제 다시 또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 여행도 가고 아무튼 뭐 기름도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가치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그 지금 가치주를 들어가는 거는 좀 늦었다고 봐요. 아마 들어가려고 했으면 훨씬 전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지금은 좀 늦었고, 그냥 모르겠으면 존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예요. 그래서 어저께 뱅브로님 영상도 보니까 뱅브로님도 현금을 다 써가지고 마진도 쓰시고 다 써가지고 지금 존버를 할 수밖에 없다. 뭐라 해야 되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저도 뱅브로님 따라 해가지고 EMA 60일을 기준으로 바닥으로 봤는데 지금 다 멘붕이에요 지금. 진짜 지금 뭐 테슬라 커뮤니티도 지금 난리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뭐 테슬라가 보니까 700불 밑으로도 내려졌더라고. 난 그래가지고 와,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테슬라가 610불까지인가 내려갔더라고요. 와, 나 그래가지고 와, 이건 뭐지? 진짜 EMA 60일 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와,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게, 여태껏 테슬라를 좀 이렇게 빚을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샀구나, 마진을 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확연하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질 때. 와, 그래서 진짜 마이클 버리, 제가 또 영화 빅쇼트를 가지고도 영어 이렇게 설명도 드렸는데, 그분은 또 옳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무튼 참, 다사다난했던 하루였어요. 오늘 하루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7%, 8%까지 빠진 적도 있었어요, 초반에. 와, 변동성이 작년 못지않게 지금도 많구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빚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다 보니까 막 그 마진 콜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마진을 그저께 써가지고 근데 저는 또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마진을 좀 이렇게 없애려고 일반 대출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로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좀 일단 돌려 막았거든요, 막기는. 그래서 참 진짜 저도 하마터면 잘못하면 마진콜 들어올 뻔했어요, 오늘 아침에만 보더라도. 다행히도 이렇게 돈이 제때 딱 들어와가지고 다행이지. 아무튼 참 빚내서 주식하지 말라는 게 이게 되어 보니까 조금은 이제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빚으로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저는 좀 약간 그거를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 물론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긴 한데, 대여봐야 알잖아. 애들도 무슨 가스레인지 버너에 손이 좀 조금은 대여봐야 그거에 대해서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좀 그런지. 아무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실수를 했는데 복귀를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화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참 그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와, 진짜 오늘은 진짜 내가 볼 때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진짜 와, 나 진짜 테슬라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진짜 돈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면 널뛰기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잘 이렇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좀 손을 안 대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애들도 이렇게 좀 데워보고 다쳐보고 찢어져 보고 이렇게 해야 좀 배우잖아요. 상처도 있고. 근데 그 상처가 아물고 또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짓을 안 할 뿐더러 또 아무튼 좀 약간 자기의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시장이 떨어지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만화가 드래곤볼이었거든요. 드래곤볼. 드래곤볼 손오공이 어렸을 때 시리즈부터 나이가 들어서 뭐 드래곤볼 GT까지인가 아무튼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래곤볼 Z를 계속 봐왔는데 어렸을 때 아무튼 다 보면 성장을 하잖아. 손오공이 계속 커지면서 갑자기 초사이언이 됐다가 그다음 블루 사이언이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성장을 계속 해나가면 돼. 성장을 배우고 깨지면서 배우면 되고 돈을 잃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면 투자의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 양들의 코스톨라니옹도 투자는 그렇게 투자해서 한 2번 쪽은 잃어줘야 투자자다. 2번 쪽은 잃어줘야. 우리 코스톨라니옹께서도 그러셨으니까 너무 막 근데 그렇게 또 평가손이 난 거는 저는 여태껏 평가손은 났지만 절대로 떨어졌을 때 팔진 않았거든요. 제 그 원칙 중 하나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평가손은 있었는데 저는 뭐 따로 이렇게 손절을 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거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벌지도 못했고 아예 그냥 또이또이 해서 나온 케이스가 많았어요. 나오더라도 작년 특히 마이너스 3%가 막 갑자기 뜬금없이 뜨고 막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작년에.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또이또이 치고 나왔지 절대로 이런 적 없어요. 근데 그게 또 함정이 돼가지고 작년 9월 달에 또 대폭락이 있었죠. 뭐 대폭락까지 아닌데 아무튼 근데 진짜 폭락이라는 단어를 좀 정의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의가 따로 없어요. 폭락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폭락은 마이너스 3%가 뜨면 폭락이고 다른 사람들은 폭락이 한 마이너스 한 2%만 떠도 폭락이고 아무튼 뭐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과학적인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투자 같은 거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이건 객관식이 아니야. 객관식이. 그래서 근데 객관식으로 하라고 하면 저는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하죠. 차라리. 근데 저는 재밌으니까 물론 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재미가 뭔 상관이냐 싶은데 재밌다 보면 배우게 되고 배우다 보면 좀 더 특히 또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개별 주식 특히 좀 미국 IT 성장주에 제가 어차피 IT 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미국에서 아니 내가 굳이 잘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투자하지 왜 굳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겠어요. 내가 그 중에서 알짜배기 회사만 딱 투자하면 되는데 물론 그게 힘드니까 일반인들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일반인이긴 하지만 저 투자가 재밌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게 되고 뭐 글도 쓰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지금 본업은 아니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조금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좀 그런 금융 자격증도 공부를 하고 또 제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뱅브로님만큼 이렇게 좀 풍족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베풀 수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좀 이렇게 뭐 이거를 본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어머니랑 제가 어제 말했거든요. 어제 그저께 이제 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 갑자기 구독자 수가 늘었다. 이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네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구독하는 것 같다.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댓글을 봐도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뭐 제가 그래서 뱅브로님 채널도 좋아하는 거고 그냥 솔직 담백하게 전문가들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가 내려가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좀 깨지고 실수하면서 배운 것들을 공유하면 똑같은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경우를 겪었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다. 또는 이분은 이렇게 행동을 하네.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스스로한테 좀 대입을 해볼 수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끼리 의견을 공유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카페라든지 레딧 또는 유튜브가 좀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글쎄요. 기관 투자자 못지않게 개미도 나름대로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을 좀 2020년에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마켓 타이밍을 재려고 해요. 마켓 타이밍을. 근데 마켓 타이밍을 재는 거는 그 고수도 못 맞춥니다. 그거는 워렌 버핏도 못 맞추고, 워렌 버핏옹이 잘하시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인내심 있게. 그 누구였지? 아무튼 또 90세 넘으신 또 앙드레 코스톨라니옹 말고 또 다른 분이 계시는데, 그분 미국 분이신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인내심이 제일 중요하다. 투자자한테 있어서 인내심, 인내 있게 기다려야 된다. 뭐 돈이 커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또 기다리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한 거니까, 그 코스톨라니옹께서도 4G 얘기했잖아요. 4G, 돈, 시간, 인내, 생각,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돈이라는 거는 현금을 말합니다. 현금. 그래서 저도 그 참 아무리 책을 읽어도 겪어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일부러 지금 좀 이렇게 대출을 좀 한번 활용을 해보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빚을 쓰지 말라고 할까? 그거를 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한번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저 빚을 내봤자 제 자산의 7% 8%밖에 안 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막 커버 가능하다. 젊었을 때 뭐 그 정도 실수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참 이번에 많이 느낀 게,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현금이 빵빵했는데 저번 주가 마지막 세일 기간인 줄 알고 이게 미친 듯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화근이었죠. 아니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다니까요. 저는 근데 그게 다 이제 이제 주식 흰띠 쓰리그랄의 이제 참패죠. 미스터 마켓이 지금 안발을 걸어가지고 저를 때려 눕힌 거예요 지금. 아직 근데 탭은 안 쳤어. 아직 탭은 안 쳤고 아직 손절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주짓수를 한 1, 2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주짓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좀 약간 주식시장에 뱉으면 좀 미스터 마켓이 있어요. 미스터 마켓이. 마켓 사부님이 계시는데, 마켓 사부님이 이렇게 지는 척을 해줘. 가끔씩. 원래 검은띠들도 그러거든. 이렇게 초보들이랑 싸울 때 주짓수에서도 지는 척을 해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갑자기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뒤에 있고 갑자기 내 목을 조르고 있어. 어느 순간 보면 그런 거 같아요. 투자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똑같고 또 재밌다 보니까, 좀 재밌다는 거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돈이 안 되는 시간을 버텨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막 돈을 막 바로 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회사 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연봉 수준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5년의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보면 뭐 이렇게 돈을 뭐 신사임당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신사임당님도 한 5, 6년 돈을 못 번 시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PD 생활을 하고 PC방 가면서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돈이 안 되는 시간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뭘 하느냐가. 근데 신사임당님이 그때 PC방 가고 그럴 때 보면 금융 자격증 공부도 하셨고, 아무튼 이렇게 뭔가 한 게 있어요. 그분도 보면 안 한 게 아니야. PC방만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기록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기를 써본다든지, 아무튼 글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쓸 수 있는 트위터를 좀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그냥 기록을 남겨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폰 이렇게 갖다 붙이고 혼자서 주절주절 거리고 있잖아요. 그냥 이게 뭐 여러분들을 위한 거기보다는 저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 엄청 이기적으로 내가 왜 어떤 생각을 했지, 그때 그런 하락장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지, 그런 거를 또 다음에도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이게 좀 안정이 되면 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정전을 고쳤대요. 여자친구 어머님 주위 이제 정전은 고쳤는데 아직도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지금 새로 지내는 에어비앤비도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회사 일도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많은데 거기다가 막 다른 민박집 이런 데서 살다 보니까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아무튼 그런 와중에 또 시장도 내려가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래서 참 지금은 진짜 생각할 그런 그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드래곤볼을 보고 있더라. 드래곤볼을. 아무튼 참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떨어질 때는. 근데 이 정도면 여러분 그 뭐 작년에 비해서 이 정도면 거의 애 수준이야, 애 수준. 이거는 막 그냥 뭐 그냥 조깅, 뭐 그냥 산책이지.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시면 주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식을 하더라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세계 1등주만 투자하신다든지 해야지. 이 정도 가지고 테슬라가 무섭다고 하면 안 돼요. 테슬라는 반토막도 날 수 있고 3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제가 테슬라를 계속 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그냥 돈을 떠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고, 또 그 성장성이 숫자를 떠나서, 물론 숫자를 봐야 되지만 그 너무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기업이 있을까, 테슬라만큼. 이 지금 동네에 차가 이래 많은데 전기차 테슬라가 한 2-3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전기차를 몰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 정책 상황이 친환경차를 이렇게 좀 더 대중화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값도 올라가고 있고, 시대 트렌드가 그렇고, 또 테슬라가 계속 그 테슬라 모델 뭐 3, Y 이런 가격을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저는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안 된다고만 말하고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 정주영 회장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이 말.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유튜브도 한 번쯤 다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게,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경쟁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건 오히려 나의 얘기를 남들과 공유를 하면서 나도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제 채널을 듣는 분 중에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좀 약간 뱅브로님도 있고 좀 많아요. 신사임당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데이브 리도 있고, 좀 저한테 많은 좀 영감을 줬어요. 나도 유튜브를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멋있게 제작은 못하겠는데 기록이라도 남겨보자. 그래서 그냥 공유를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 글도 쓰게 되고, 조던 소장님도 만나게 되고, 아무튼 그런 좋은 인연들이 만나지더라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좀 이렇게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글을 써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에 뭐 시를 써도 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일을 해 나가면서 좀 더 이렇게 성장 일기 같은 것도 써보면서, 그게 나이대가 꼭 굳이 20대 30대라고 해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본 게 있었는데 60이 넘으신 분인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 그냥 일반인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르시고 유튜브에서. 나 그런 게 너무 좋아. 유튜브의 그런 인디적인 감성이. 저는 이렇게 막 이게 정리정돈 돼가지고 예쁜 사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와서, 앵커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뉴스를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뱅브로님 같이 동네 전라도 아재가 그냥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면 경청을 하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저는 그런 게 너무 좋고,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과 저는 교류를 하고 싶지, 이렇게 좀 딱딱하고 좀 뭐라 설명해야 되죠, 좀 격식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따로 안 찍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디오를 찍으려고 하면 뭐 옷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얼굴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전화하듯이 그냥 목소리로만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도 내용만 전달되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제 글을 읽으면 되는 거고, 또 글도 싫다 그러면 뭐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저는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 프리미엄을 제가 써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보통 유튜브를 팟캐스트처럼 그냥 듣기만 하거든요. 전 따로 뭐 그렇게 유튜브를 뭐 이렇게 뭐 보진 않아요, 잘.
이렇게 뭘 진짜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안 봐. 나는 듣기만 듣지, 목소리는. 그래서 그 보면 이렇게 다 딴짓한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면서 웹서핑하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소리만 전달되면 되구나,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돼요. 뭐든지 쉽게. 그래서 일단 해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해보는 거.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해야지 했는데 계속 안 하다가 그때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가 갑자기 야, 그냥 너 안 그래도 나한테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해봐라. 그냥 막 씨부려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2달 만에 거의 한 700명 가까이 지금 구독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저도 한 진짜 많이 들어도 한 100명 들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참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하락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하락을 하려고 하면 한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아직 10%도 안 빠졌어요. 빠진 게. 그래서 하락장이라기도 하기가 좀 그렇고, 지금은 좀 상태가 보면 그냥 좀 이렇게 돈이 기술주 중심에서 가치주로 넘어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데 전체적으로 주식에서 돈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만큼 지금 좋은 자산이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주식에서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심지어 비트코인도 내려가는 걸 봐서는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가지고 또 이렇게 주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올랐죠. 터무니없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저께 비트코인 5만 불 이상일 때 팔았어요. 다 팔고 이제 테슬라 살라고, 좀 더 뭐 살려고 해도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테슬라가 이미 비트코인도 들고 있고, 또 테슬라는 또 이렇게 비전이라든지 또 뭐 창업자라든지 저는 좋아요. 저는 머스크 형님이 좋고, 또 그 형님의 그런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보다 어른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의 머스크 형님이 나이가 이제 50이 되셨을 건데, 만으로 50, 그러니까 72년생인가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형님은 그냥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형님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해요. 저는 머스크 형님을. 그 형님은 좀 약간 그 천재들이 원래 좀 그렇잖아. 좀 이렇게 좀 남들과 생각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또 인정을 좀 해줘야 되고, 또 가끔씩 기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예전에 머스크 형님을 알 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온순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온순해진 거다, 이 정도가. 근데 지금의 머스크 형님이 좀 미덥지가 않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 주식이랑 그리고 그 창업자랑. 그러면 돈을 빼야죠. 만약에 자기가 머스크 형님을 잘 이해를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주라든지. 하여튼 저는 주식을 고를 때 뭐 세계 1등주는 뭐 그러다 치더라도 다른 이렇게 주식을 고를 때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거든요. 그 회사의 대빵이 누군가, 그 대빵이 또 이렇게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어야 돼요. 프로테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제품도 보고 또 이렇게 기업의 그런 걸 보면 다 좋은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창업자분이 회사를 직접 관리를 안 하시고 그냥 회장으로만 이렇게 역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O로 안 있기 때문에 저는 프로테라 또는 뭐 이렇게 아무리 좀 이렇게 밝은 산업에 있는 회사라도 창업자 CEO가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좀 투자를 좀 말리고 싶기도 하고, 또 저 스스로가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코닉한 CEO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CEO가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레리 페이지, 그리고 뭐 옛날로 돌아가면 뭐 빌 게이츠도 있고, 또 더 옛날로 돌아가면 그 IBM에 또 이렇게 IBM 창업주들이 있고, 월마트에 또 왓슨 패밀리도 있고, 왈튼 패밀리도 있고, 아무튼 그런 아이코닉한 사람이 필요해요.
뭐든지. 월마트가 성장주하고 웃긴데 월마트는 또 옛날에는 성장주였대요. 월마트 같은 게 또 성장주였죠, 옛날에는. 아무튼 그런 누가 대빵인지를 항상 보셔야 돼. 누가 대빵인지를. 그 회사의 대빵이 좀 약간 나랑 코드가 안 맞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원래 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좀 이렇게 안트프레너리얼하게 기업가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글쎄요, 저도 언젠가는 또 사업도 하고 싶고 기업가가 되고 싶지만, 그런 분들을 제가 특히 이제 시대를 주름잡는 그런 기업가들은 저 자체는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그런 비전을 가지는지.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안 된다고는 말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에 진짜 우리가 머스크 형님 말대로 진짜 AI 차가 진짜 굴러다니면 어쩔 거예요, 진짜. 이미 그런 가능성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고, 안 된다고 계속 하는데 만약에 되면 어쩔 거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성적 낙관론자가 이기거든요.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낙관적으로 살아야 돼. 무조건 낙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좀 글쎄요, 미래를 너무 장밋빛으로 보는 거는 또 좀 유치하기도 하고 유아적이기도 하지만, 좀 어느 정도는 이성적으로 낙관론자일 필요는 있다.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좀 보기도 하지만, 숫자 말고도 그 숫자 뒤에 있는 거 뭔가 이해를 하고, 또 이런 큰 산업들이, 옛날에 헨리 포드 같은 그런 기업을 샀었으면, 헨리 포드가 경영했던 포드 자동차 회사를 샀었으면 엄청나게 뛰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제너레이셔널 컴퍼니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런 제너레이션 컴퍼니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미래에도. 근데 그렇게 큰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좀 다르다고 해서 저한테 하는 소리기도 해요, 이게. 그 방향을 무시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 관심이라도 일단 가져보면서. 비트코인도 그래요.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저희 채널 말고 이렇게 좀 다른 이렇게 타 채널이라든지 좀 다른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손에 진짜로 꼽을 정도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투자를 했었고 이제는 다 팔았지만,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투자물,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굳이 돈을 안 넣어도 되는데, 좀 이렇게 한 번쯤은 알아보는 게 어떨까. 그냥 한번 구글 서치를 하면서 웹서핑을 해볼 수 있잖아요. 1시간 이렇게 2시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뭔지 보려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0.4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투자를 하는 거. 제가 계속 0점 조준을 하고 있잖아요. 그저께 0점 조준 잘못해가지고 자동 매수 1%는 아니구나 를 배웠고, 그래서 실패라기보다 실수를 하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0점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투자의 진화 과정에 있는 거니까, 너무 이번 그 돈을 떠나서 지금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특히 그 주식이든 뭐든 간에 회사 일도 그렇고, 저도 회사 일을 한 지가 이제 정규직으로 한 지가 2년 남짓 되는데, 저도 계속 보면 저 신입 때 똑같이 들어온 입사 동기들 보면 진짜 잘 된 애들도 많아요. 진짜 잘 된 애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요. 저 한국 군대에서도 좀 그런 걸 배웠고, 너무 이렇게 튀려고 안 하거든요. 저는 너무 튀려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배우려는 그런 것 때문에 튀는 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계속 열심히만 하는 거 있잖아요. 성과를 계속 내려고 하고. 물론 그런 건 좋아. 그런 건 좋은데, 글쎄요. 그 회사 일이라는 게 불변적인 일이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레벨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옛날에 군대 가시면 삽질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면 1, 2병 때 너무 잘하면 계속 일을 시켜. 내 시간이 없어, 내 시간이. 군대에서 할 수 있는 5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삽질만 시켜. 그러니까 그런 내가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놓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일 때는 전 그래요. 그냥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건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고 지금의 저의 생각이고 나중에도 바뀔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냥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냥 계속 진화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진화해 나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인풋을 받았으면 또 이렇게 아웃풋을 바꿀 줄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생물체가 계속 진화해 나가듯이 우리 삶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나무에서 계속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계속 나무에만 살았겠지.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어떤 그 이상한 놈이 내려와가지고 나무 밑에 내려와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야, 두 발로. 그것도 힘든데. 원래 원숭이들 보면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좀 달라 보이더라도 그게 결국은 또 다른 이런 주류가 되고, 또 그 주류가 또 비주류가 되고, 아무튼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시고, 또 저는 찰스 다윈을 정말 좋아하는데, 찰스 다윈의 책을 다 읽었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다윈을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찰스 다윈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다윈을 그냥 생물학자 또는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다윈을 좀 더 그런 철학자라고 좀 해석을 하면서, 왜 다윈은 이런 말을 했고, 또 다윈이 그런 생물학 책을 썼을 때가 이제 20대 때 자기가 이제 탐험을 떠났잖아요.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갈라파고스에 가가지고 여러 종들을 봤는데, 어떤 종들은 다르고 막 그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섬 이렇게 바다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다르고. 그래서 다윈이 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럴까, 이거를 4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40년 동안 퍼블리시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다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화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정설이라 생각하고 믿고 있잖아요. 또 모르죠, 진화론이. 근데 진화론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진화론을 보면 우주 만물이 뭔가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그런 게 과학이고 그런 게 수학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는 이과긴 한데, 저희 여자친구가 또 이렇게 그 화학을 전공하는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학에 대한 그런 좀 관심은 많은 사람이에요. 뭐 제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여자친구처럼. 근데 그런 과학이라든지 수학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워가는 게 오히려 투자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밖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좀 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공부들, 그게 꼭 투자에 관련된 공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투자라는 공부는 투자를 통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할 수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기초적인 금융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 CFA 레벨 1이라도 좀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좀 기초적인 공부는 필요한데, 그것만을 통해서 투자의 대가가 될 수 있었다면 아마도 회계사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모두 부자가 됐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특히 시장이라는 게 복잡한 거고, 복잡계 세계이기 때문에,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저도 저번 주에 차트를 너무 이렇게 저 스스로도 계속 까먹고 이제 계속 그것만 보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본 거예요. 이렇게 산책하면서 생각하는 거, 짓거리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투자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점심 먹고 또는 저녁에 혼자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나 또는 이런 걸 좀 이런저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좀 계속 레코딩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저랑 코드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저는 진짜 1000 true fans, 저는 딱 저와 함께 생각이 뭐 똑같다기보다는 아무튼 저와 이렇게 코드가 맞는 딱 1000명만 딱 데리고 가고 싶어. 저는 딱 1000명. 저는 뭐 구독자 100만 명 이런 거 전혀 원하지 않고, 나랑 코드가 맞으시는 진짜 딱 1000명만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생 이렇게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형 아우 또는 뭐 이런 뭐 누님 뭐 동생 뭐 이런 관계도 괜찮고, 아무튼 그러고 싶어요. 저는 저 진솔한 관계를 좋아하고 진지한 관계를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참 오늘도 전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숨이 차네요. 오르막길이 많아가지고 여기.
아무튼 참 오늘도 정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